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몸에 좋은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토마토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최악의 궁합은 60대 이후에 드시면 신장 기능 저하, 혈당 급상승, 심지어 심각한 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가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시한폭탄처럼 위험 범위에 달해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토마토 말고도 여러분이 매일 드시면서 혹시 내 몸을 해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다른 음식이 있나요? 평소 궁금했던 식품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그 이름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밥, 물, 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의 점막을 해치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토마토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부어 있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발이 저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죽어가며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정수기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70살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기능이 4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죽어가는 기능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의 식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토마토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살려내는 최고의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속 시원히 해주지 않았을까요? 평소 몸이 불편해 병원에 찾아가면 전문가들은 그저 몸에 좋으니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많이 드시라는 뻔한 조언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상태가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식탁 위에서 무심코 집어든 토마토가 자칫하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미리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조금 냉정하고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거대 병원 시스템이나 제약기업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병원 문턱을 다시는 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진심으로 반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끊임없이 줄을 이어야 수익이 창출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미리 막는 예방은 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지만 이미 병이 깊어진 뒤에 행해지는 각종 검사와 치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할 현대 의료계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만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위험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대신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탁을 오래도록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말만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식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의 이면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토록 건강에 좋다는 토마토가 우리 몸에서 무서운 독으로 변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 정수기는 혈액 속의 노폐물과 남은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며 우리 몸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칼륨이 몸속에 너무 많아질 때 발생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콩팥은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즉시 내보냅니다. 마치 배수구가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몸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노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기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떨어져서 잃은 살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40% 이상의 여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며 배수구가 조금씩 좁아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토마토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좁아진 배수구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역류하고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칼륨이 쌓여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있지는 않나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정맥이 느껴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쑥 빠지는 기분을 경험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칼륨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최근에 경험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내딛는 첫 번째 결심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숫자 1을 보며 저는 더 책임감을 느끼고 콩팥을 살리는 정보를 더 깊이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칼륨 수치가 높으니 조심하라는 말만 할 뿐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좁아진 배수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식사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칼륨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토마토 한 개에는 약 230mg에서 3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지만 필터가 약해진 여러분에게는 이 칼륨 조각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심장을 위협하는 칼날이 됩니다. 이제 왜 토마토를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최악의 궁합 첫 번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심한 습관 하나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시한폭탄과 같은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을 공개하겠습니다. 평소 저녁 반찬으로 고소한 감자전이나 추운 겨울날 뜨끈한 군고구마를 즐겨 드시나요? 그런데 이때 무심코 케첩을 듬뿍 찍어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건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아주 자연스럽고 맛있는 방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며 지켜본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이 사소한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자 한 개 약 150g에는 칼륨이 무려 500에서 6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엄청난 칼륨을 품고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곁들이는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를 단 두세 숟가락만 더해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소스에 농축된 칼륨이 200에서 300mg이나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찬이나 간식 한 접시를 비웠을 뿐인데 한꺼번에 800mg이 넘는 칼륨이 우리 몸속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이것은 콩팥 기능이 약해진 70살 전후 어르신들의 하루 전체 권장 섭취량 중 무려 3분의 1을 단 한 끼의 반찬 하나로 다 채워버리는 엄청난 양입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정수기 배수구는 이미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진 배수구에 이렇게 많은 양의 칼륨이 갑자기 쏟아지면 약해진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건강 상담을 해드렸던 72살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저녁 군고구마에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를 찍어 드시는 것을 수십 년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강식을 먹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지요.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 그분의 칼륨 수치는 당장 심장에 이상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범위 바로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칼륨 수치는 통증도 없이 조용히 오르기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이 위험한 조합을 계속 드시게 되면 어느 순간 다리가 퉁퉁 붓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며 식사 후에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미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칼륨이 높은 음식을 피하라고만 할 뿐, 우리가 평생 즐겨온 감자전과 케첩의 조합이 이토록 위험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건강해져서 상담하러 오지 않는 것보다 치료를 받으러 오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드시고 싶을 때는 케첩 대신 소량의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풍미는 훨씬 살아나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기적처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감자를 조리할 때 껍질을 벗겨 잘게 썬 후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두었다가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작은 수고로움만으로도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정수기가 꽉 막혀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이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지금 바로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고 계시는 건강식의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을 위해 시원한 토마토 시금치, 샐러드나 초록색 건강 주스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신선하고 색깔도 예뻐서 내 몸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조합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분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 이 아름다운 샐러드와 주스는 사실 여러분의 콩팥을 양쪽에서 두들겨 패는 이중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예쁘다고 해서 여러분의 콩팥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옥살산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신장결석을 만드는 주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토마토 역시 일정량의 옥살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콩팥이 튼튼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콩팥 안에서 미세한 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역시나 무서운 칼륨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무려 54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한 개를 더해 주스를 만들면 단 한 컵에 700에서 800mg이 넘는 칼륨이 담기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 드실 때입니다. 고형물로 씹어 드실 때보다 액체 상태로 드시면 우리 몸은 칼륨을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미 배수구가 좁아진 여러분의 콩팥은 갑자기 밀려드는 칼륨 파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비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주스 한 잔이 오히려 여러분을 응급실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와 토마토를 갈아 드시던 68살의 한 어르신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소 식단 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나 거대한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고 자부하셨기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잘못된 조합을 만나면 독이 된다는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 진심 어린 요청을 들어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도 이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을 빼기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이런 해로운 주스를 매일 마시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누군가를 고통스러운 신장 수술대 위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기적이 됩니다. 숫자 1을 남기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시금치 대신 칼륨과 옥살산이 훨씬 낮은 양상추나 어린 배추 잎을 활용해 보세요. 양상추의 칼륨 함량은 시금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샐러드라도 재료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운이 없을 때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이 무서운 폭탄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고 가장 경계하셔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이 쓰리거나 신장에 돌이 생기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이 없거나 입맛이 없을 때 혹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이른바 슈퍼푸드들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에 좋다는 토마토에 아보카도를 곁들이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달콤한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지는 않나요? 심지어 천연 전해질 음료라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까지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각의 음식만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영양 덩어리들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바나나는 즉각적인 에너지를 주며 코코넛 워터는 몸속 노폐물 배출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토마토와 만나 한 끼 식사로 뭉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칼륨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칼륨이 485mg, 바나나 한 개에는 360mg, 코코넛 워터 한 컵에는 무려 600m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한 개와 농축된 소스까지 더해지면 단 한 번의 식사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이 1500mg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할 칼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단 몇 분 만에 위장 속으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배수구가 좁아진 여러분의 콩팥은 이 거대한 파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의 경우 혈중 칼륨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장 부정맥과 급성 심정지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이 내용은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이나 평소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조합을 드신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으셨다면 그것은 운이 좋게 살아남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골고루 먹으라고만 하지 이런 구체적인 조합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스스로 식단을 관리해 건강해지는 것보다 병원에 와서 비싼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보카도나 바나나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그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칼륨이 몸속으로 쏟아지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드셨다면 다른 한 가지는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 종착역이 바로 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아침 식단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이 위험한 조합들을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자연 치유의 핵심은 몸에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몸에 해로운 것을 먼저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악의 궁합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은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건강상식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콩팥은 묵묵히 일하다가 80% 이상 망가져야 비로소 통증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위험한 정보들을 뒤로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보약처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조합들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그 독성은 10배 이상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토마토의 위험한 궁합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비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 약과 토마토의 상관관계입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지 않는 분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줄 때 이 약이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어떤 무서운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시간에 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뿐이지요. 여러분, 특히 혈압약 중에서 안지오텐신 차단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우리 콩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자체가 이미 몸속에 칼륨을 가두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앞서 경고해드린 토마토와 바나나 혹은 아보카도 같은 칼륨 폭탄들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순식간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고 여러분의 콩팥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챙겨 먹는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여러분을 만성 신부전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스스로 깨닫기보다 약에 의존하며 평생 병원을 찾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요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나 부모님 댁에 매일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숫자 3을 남기는 행위는 오늘 밤 당장 식탁 위에서 어떤 음식을 치워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숫자 3을 보며 저는 더 많은 가정이 이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먹는 약과 음식의 부조화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상식을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미 약해진 콩팥의 약의 부작용과 잘못된 음식이 동시에 공격을 가하면 우리 몸의 역과 장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무조건 약만 믿고 아무 음식이나 드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토마토의 치명적인 궁합들은 여러분이 드시는 약의 성분과 만났을 때 그 독성이 몇 배로 강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고칼륨 식품들과의 조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 치유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먹는 약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이 숨긴 이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험을 객관적으로 인식시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여러분의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내고 독이 되었던 토마토를 보약으로 바꾸어주는 신비로운 음식 조합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펄펄 활력을 찾게 해줄 기적의 궁합 3단계 해결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식단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드려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가는 여러분의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낼 수 있는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독으로 먹어왔던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이 내린 보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병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3단계 천연치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골라 먹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신성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조합은 바로 토마토와 오이입니다.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오이가 단순히 맛을 돋우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오이는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이의 수분 함량에 있습니다. 오이는 무려 95%가 맑고 깨끗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혈액 속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칼륨 폭탄입니다. 이때 오이를 함께 드시면 오이 속의 풍부한 수분이 토마토에서 온 칼륨을 자연스럽게 희석해주고 소변을 통해 칼륨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천연 세척제 역할을 합니다. 오이 100g에 든 칼륨은 고작 150mg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자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좁아진 콩팥 배수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싱싱한 생토마토 1개를 썰고 오이 반 개를 얇게 슬라이스 하세요. 여기에 소금 대신 올리브유 반 스푼만 두르면 끝입니다. 매일 아침 이 샐러드 한 접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궁합은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평생 드셔온 이 흔한 재료들이 사실은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의 염증을 씻어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콩팥은 수만 개의 미세 혈관 뭉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파가 이 미세 혈관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죠. 마늘 역시 알리신 성분이 혈액 순환을 도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토마토와 함께 조리해 드시면 칼륨 부담은 줄이면서도 콩팥의 정화 능력은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양파 100g의 칼륨은 160mg 정도로 매우 안전합니다.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다가 토마토를 넣어 살짝 익혀 드셔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젊게 되돌리는 생명의 묘약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할 비법은 오늘 내용 중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바로 토마토와 배추 혹은 수페고기라 불리는 콜리플라워의 조합입니다. 왜 이 조합이 기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기가 바로 장입니다. 배추와 콜리플라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칼륨과 노폐물을 직접 흡착하여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나누어 맡아주는 장신장축 이론의 핵심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콩팥으로 가야 할 칼륨의 상당량이 장에서 걸러져 밖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는 매일 아침 토마토 배추국을 끓여 드시고 3개월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배추 한 장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실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칼륨을 씻어내는 마법의 전처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약하신 분들이 감자나 고구마 혹은 다른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채소를 깍둑 썰기하듯 작게 썬 다음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두세요.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30분 뒤에 그 물을 반드시 버리고 새물로 조리하시면 칼륨 함량을 30%에서 50%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절대 케첩이나 소스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시지 마세요. 수분이 빠진 농축액은 칼륨 농도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오직 신선한 생토마토를 제가 알려드린 조합으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3단계 해결책은 단순히 먹는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병원 시스템과 잘못된 상식에 가두어 두었던 여러분의 몸을 자연의 질서에 맞게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콩팥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학대하면 망가지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성을 다해 돌봐주면 반드시 스스로 회복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토마토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고 양파, 마늘과 볶아 드시고 배추와 함께 국으로 끓여 드세요. 이 작은 실천이 모여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고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내일을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약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토마토의 비밀을 파헤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방대한 지혜를 하나로 모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고도 때로는 무겁게 경고를 드린 이유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토마토는 절대로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하늘이 내린 훌륭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사용법을 모르면 독이 되듯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의 피를 걸러내며 버텨왔습니다. 그런 고마운 콩팥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바로 올바른 지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픈 뒤에야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프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진짜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감자와 고구마, 시금치와 케일, 그리고 아보카도와 바나나처럼 칼륨이 가득한 폭탄들을 토마토와 한꺼번에 드시지 마세요. 대신 오이와 양파, 그리고 배추처럼 콩팥을 씻어내고 도와주는 착한 친구들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그 작은 결정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산천 초목을 누비며 즐겁게 웃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 지침이 있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칼륨 수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제가 드린 식단 가이드를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토마토를 먹는 습관을 올바르게 바꾸고 소중한 내 콩팥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4를 남겨주십시오. 이 숫자 4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엄숙하고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숫자 4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로운 정보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를 갈아 드시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어르신을 병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자연 속에 있고 그 자연을 다루는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 막을 여는 소중한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다룬 콩팥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거나 내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위험 신호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아침마다 나타나는 콩팥의 7가지 구조 신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병원이 숨긴 더 놀라운 건강의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루베리와 상극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신장결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70세가 넘으셨다면 블루베리와 이 세 가지 음식의 조합은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블루베리라고 하면 시력에 좋고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며 매일 아침 챙겨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간곡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블루베리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특정 음식과 잘못 섞어 먹는 순간 블루베리는 우리 몸 안에서 소리 없이 무서운 칼날 같은 돌덩이로 변해버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신장의 여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8세 최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 전도사로 불릴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최영희 어르신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믹서기에 갈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오른쪽 옆구리에서 번개에 맞은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었고 결국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셨습니다. 범인은 바로 건강을 위해 마셨던 그 한 잔의 주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중에 7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깨끗한 신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을 확인하고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최우선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가 우리 몸 안에서 시멘트 덩어리로 변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를 하나씩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최영희 어르신처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 왜 응급실 바닥을 구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사실 답은 명확합니다. 병원과 거대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근본적인 방법보다 이미 병에 걸린 후의 처치에 더 큰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결석이 생기면 레이저로 깨고 수술을 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 구조입니다. 반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블루베리와 시금치가 몸속에서 돌덩이로 변한다는 사실을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시간 낭비이자 돈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연구하며 이 시스템의 모순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고통 때문에 차가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진실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편에 서기로 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일찍이 식료찬뇨라고 하여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병원은 이 고귀하고 중요한 가르침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최영희 어르신이 응급실에서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면서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고 오로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아침마다 정성껏 주스를 갈아 마셨는데 왜 제 몸에 이런 날카로운 칼날 같은 돌이 생긴 건가요? 이 절규 섞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병원은 명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무적으로 수술 예약을 잡고 다음 환자를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황혼기는 고통과 병원 순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넘게 투석기에 몸을 맡기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으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책을 즐기는 평범한 행복은 오직 건강한 신장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주방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파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이 수익을 위해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블루베리의 무서운 이면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 치유의 신비로운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차가운 병실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과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줄 단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영희 어르신을 사지로 몰았던 그 첫 번째 공포의 조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냉장고 속 풍경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중한 신장을 파괴하고 날카로운 돌덩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공포의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배신감마저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챙겨 먹는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최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비극적인 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봉직하셨던 최영희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누구보다 규칙적이고 정갈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정성껏 녹색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셨습니다. 특히 블루베리가 눈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다는 방송 내용을 접하신 뒤로는 냉동실에 블루베리를 항상 구비해 두셨지요. 어르신께서는 더 큰 건강 효과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시금치와 비트, 그리고 블루베리를 한데 넣고 믹서기로 아주 곱게 갈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셨습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 기운을 북돋아주고 비트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으셨기에 블루베리와의 조합은 그야말로 완벽한 건강 주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 최영희 어르신은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셨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배 안쪽을 사정없이 쑤시는 듯한 고통이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저에게 그 당시를 회상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시행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좁은 통로에 아주 작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돌덩이가 꽉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최영희 어르신이 정성껏 갈아 마셨던 그 초록빛 주스였습니다. 블루베리와 시금치 그리고 비트의 만남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접착제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금치와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도 이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지요. 이 옥살산이라는 녀석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채소를 생으로 갈아서 마실 때 그 위험은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보통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옥살산 성분의 절반 이상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며 생시금치와 블루베리를 한데 넣고 힘차게 갈아버리면 그 농축된 옥살산이 신장의 미세한 필터망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60대를 지나며 신장의 여과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독성 물질의 파상 공세는 신장세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 입은 자리에 모래알 같은 결정들이 쌓여서 최영희 어르신을 괴롭혔던 날카로운 돌덩이가 된 것입니다. 비뇨기과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신장결석 환자의 73% 이상이 바로 이 옥살산 칼슘 결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결석이 생기면 그저 물을 많이 마시라거나 수술로 제거하자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이 잘못된 음식 조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몸에 좋다는 핑계로 이 독약 같은 주스를 드신다면 아무리 비싼 수술을 받아도 결석은 5년 안에 50%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최영희 어르신처럼 갑작스러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혹은 이미 허리 통증이나 소변의 불편함을 느껴 신장결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래 댓글창에 결석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신장을 파괴하는 이 공포의 돌덩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을 더 상세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잔의 잘못된 주스가 평생을 읽어온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최영희 어르신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새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인 블루베리와 생채소의 위험성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시금치나 비트를 블루베리와 함께 갈아 드시는 행위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 시멘트 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만 멈추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방 곳곳에 숨어서 블루베리를 도구로 만드는 두 번째 핵심 원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유혹의 탈을 쓰고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직접 타격하는 녀석입니다. 이어서 공개할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찬장을 열어 무언가를 당장 버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깊고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최영희 어르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통증의 원인이 바로 블루베리와 생채소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건강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이 도구로 변하는 것일까요?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신장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바로 옥살산입니다.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 성분은 블루베리와 시금치, 그리고 비트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살산이란 녀석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드러냅니다.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과 결합하려는 강한 본능입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성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현미경으로 이 결정체를 들여다보면 동글동글한 보석 모양이 아닙니다. 마치 깨진 유리 파편이나 가시 돋친 선인장처럼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우리 신장의 아주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섬세하고 얇은 혈관 다발입니다. 그런데 이 얇은 필터에 유리 파편 같은 결정체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사구체 벽을 사정없이 긁고 찢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손상의 시작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젊은 사람들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결정체가 생겨도 신장이 힘차게 밀어내어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근육과 필터의 힘이 약해져 결정체들이 신장 구석구석에 쌓이게 됩니다. 모래알처럼 쌓이기 시작한 이 결정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엉겨붙어 점점 커지면 드디어 최영희 어르신을 실려가게 했던 그 무서운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대개 결석이 생기면 레이저로 깨뜨리거나 수술로 꺼내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결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식탁 위에 어떤 조합이 사구체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이 원리를 명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구체는 한번 찢어지고 파괴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잘못 들어온 옥살산 결정체들이 여러분의 생명줄인 필터를 난도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백뇨가 나오고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이미 신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전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경고하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옥살산 수치가 높은 음식을 생으로 즐겨 먹는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건강을 위해 녹즙이나 생채소 주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분명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항산화 식품이지만 어떤 파트너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장의 필터가 얼마나 섬세하고 소중한지 느껴지십니까?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한 잔의 주스가 여러분의 사구체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구체를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무서운 진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당장 식습관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불필요한
옥살산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시금치처럼 옥살산이 폭탄처럼 들어있는 채소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데쳐서 그 독성을 물로 씻어낸 뒤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와 생시금치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 유리조각을 들이붓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와 상극인 첫 번째 조합과 그 무서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니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생채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찬장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달콤한 유혹이 블루베리를 만나면 신장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무서운 독으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필터를 막아버리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미 이 조합으로 블루베리를 즐기고 계실 텐데 그 충격적인 실체를 들으시면 당장 손을 멈추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돌덩이에 대해 배우셨다면 이번에는 신장의 핵심 필터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결국 녹여버리는 달콤한 유혹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블루베리의 새콤한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설탕이나 시럽을 듬뿍 넣어서 잼을 만들거나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블루베리 주스를 건강음료라 믿고 매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장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탕과 인공 시럽은 우리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아주 고약한 주범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혈관 다발 필터가 무려 100만 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이 섬세한 필터들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구멍이 막히거나 아예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원래는 혈관을 튼튼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탕과 함께 먹는 순간 설탕이 일으키는 강력한 염증 반응이 블루베리의 좋은 효과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결국 신장을 살리려고 먹은 블루베리가 설탕 때문에 오히려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특히 시중에 파는 달콤한 블루베리 주스나 설탕에 절인 잼 형태는 블루베리의 탈을 쓴 설탕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흰 설탕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광고되는 아가베 시럽이나 과도한 양의 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당 함량이 너무 높은 이런 감미료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 처리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결국 신장에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 우리 60대와 70대 어르신들에게 이런 설탕의 공격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일격이 됩니다. 여러분, 사구체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아주 예민하고 고귀한 장기입니다. 필터가 설탕 때문에 끈적해지고 염증으로 가득 차면 우리 몸의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피가 탁해지고 온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설탕의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다시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깨끗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과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고 신장 필터를 보호하며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최우선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단맛이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소량의 천연꿀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거나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드릴 황금조합 속의 천연 단맛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헌신적인 신장에게 설탕의 독소 대신 진정한 휴식과 깨끗한 혈액을 선물해줄 차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인인 설탕의 위험성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 흔히 섞어 먹지만 신장에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의 산성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특정 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비밀까지 아셔야 여러분의 신장 건강 지도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위협하는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설탕의 끈적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정교한 균형을 순식간에 깨뜨리는 강한 산성 성분입니다. 많은 분이 블루베리의 상큼한 맛을 더 돋우기 위해 파인애플을 함께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로 즐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나이가 들어 지친 신장에게 치명적인 과부하를 주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파인애플은 과일 중에서도 산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장 점막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산성도 조절 장치인 신장에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혈액의 산성도를 일정한 수치로 유지해주는 아주 예민하고 정교한 화학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인애플과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60대와 70대를 지나며 신장세포는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우리 몸을 위해 봉사해 왔기에 조금씩 마모되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인애플의 강한 산성과 블루베리의 성분이 만나면 신장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미세한 영양학적 상충 관계에 대해 여러분께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장 수치가 나빠지면 혈압약을 처방하거나 나중에 투석을 준비하라는 사무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미리 주방에서부터 이 위험을 피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인애플과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는 것은 마치 과열된 엔진에 계속해서 무리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이 신장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만 보면 산도가 낮아 신장에는 참 고맙고 착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이라는 잘못된 파트너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평온한 삶을 위해 이 상큼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을 오늘부터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혈액이 맑게 유지되고 그래야만 100세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활기차게 사시는 자연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루베리를 도구로 만드는 세 가지 공포의 조합인 시금치와 비트, 설탕, 그리고 파인애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만 멀리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는 큰 상처 없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하고 블루베리를 진정한 천연 명약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황금 조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다시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과 희망을 품게 되실 것입니다.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고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웃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치유의 비밀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아주 놀랍고도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들으시며 겁도 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지갑은 가볍게 하면서 건강은 2배로 챙길 수 있는 블루베리의 숨겨진 대반전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과일은 무조건 갓 따온 생과일이 가장 영양가가 높고 좋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만큼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마트 냉동 코너에 있는 냉동 블루베리가 우리 신장과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블루베리를 수확하자마자 급속 냉동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응축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블루베리를 얼리면 얼음 결정이 형성되면서 블루베리의 질긴 세포벽을 미세하게 파괴합니다. 우리 몸은 이 파괴된 세포벽 덕분에 안토시아닌과 같은 귀한 영양소를 훨씬 더 쉽게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 블루베리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은 생과일보다 무려 12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비싼 돈을 주고 생 블루베리를 사면서도 금방 무르거나 곰팡이가 피어버리게 되는 일을 자주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보관도 편한 냉동 블루베리가 알고 보니 효능까지 더 좋았던 셈입니다. 돈은 한 푼도 더 들이지 않으면서 건강은 훨씬 더 챙길 수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명약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이나 거대 유통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굳이 널리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싼 생과일을 팔아야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훨씬 높은 냉동 블루베리의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내일부터 당장 현명하게 냉동 블루베리를 챙겨 드실 계획이시라면 아래 댓글창에 한 글자로 좋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짧은 한마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비법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신장결석의 원인이 되는 옥살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신장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안토시아닌은 폭탄처럼 들어있습니다.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을 청소해주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찾기 힘듭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도 절대 설탕이나 시럽을 뿌리지 마시고 제가 곧 알려드릴 황금조합 식단대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어 상온에 5분 정도만 두었다가 드시면 식감도 좋고 흡수율도 극대화됩니다. 너무 꽝꽝 얼어있는 상태보다는 살짝 해동된 상태가 우리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병원비를 아껴주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냉동 블루베리라는 훌륭한 연료를 통해 그 신장에게 보답해줄 차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비법까지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것을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더 확 바꿔서 최악의 조합 때문에 상처 입었던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하고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해줄 기적의 황금조합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올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바꾸고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줄 가장 중요한 실천편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도록 웃으며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열쇠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치유의 여정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하고 블루베리를 진정한 천연 명약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황금 조합 3가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최악의 경우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실천하신다면 손주들 앞에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수익을 위해 숨기려 하는 자연 치유의 핵심 원리이자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신비로운 비법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할 첫 번째 구원 투수는 바로 하얀 보디가드라고 불리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제가 앞에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무서운 돌덩이가 된다고 경고해드렸지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칼슘을 요거트나 우유 같은 유제품의 형태로 미리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이 장 속에서 블루베리의 옥살산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은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기 전에 장에서 미리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듭니다.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결합체는 신장까지 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옥살산이 신장에 도달하여 사고를 칠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체의 신비이자 자연이 준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전문 의료기관에서도 옥살산이 걱정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칼슘을 함께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황금조합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바나나 한 개를 함께 곁들이면 영양소의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 구석구석 혈관 끝까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시면 이 귀한 성분의 상당수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기 일쑤지만 바나나와 함께라면 그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이를 보완하여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되어 투석을 고민하시는 단계의 분들이라면 바나나의 칼륨이 부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양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구원투수는 바로 호두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의 탄력을 높여준다면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은 혈관 속의 기름때와 노폐물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뇌혈관부터 심장, 그리고 신장의 미세혈관까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적당량의 호두를 챙겨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맑은 혈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두 보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를 상온에 오래 두면 지방 성분이 산패되어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두를 사오시면 즉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냉동 보관한 호두는 1년 넘게 신선함이 유지되고 꺼내서 바로 먹어도 아주 아삭하고 고소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과 혈관을 살리는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직접 짜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가당 요거트를 종이컵으로 한 컵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냉동 블루베리를 20알 정도 넣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냉동실 속 호두를 5알에서 7알 정도 함께 곁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장 필터를 보호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입가심으로 바나나 1개와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까면 되니 참 간편하지요.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의 당분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블루베리 섭취를 삼가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쁜지 알고 그것만 피하면서 우리 몸이 좋아하는 자연의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넣어주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저와 약속하신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필터를 지켜내고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껴주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의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고 이 황금조합을 준비해 보십시오. 헌신적으로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깨끗한 음식을 선물해 줄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던 최영희 어르신은 이제 제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해맑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니다. 6개월 전부터 제가 알려드린 건강법대로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어 드시고 신장을 망가뜨리던 생채소 주스는 과감히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몸속의 날카로운 결석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신장 기능 수치도 청년 못지않게 아주 건강하게 좋아지셨습니다. 최영희 어르신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을 활기차게 걸으시며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비결이 따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 소중한 몸에 나쁜지 정확히 알고 그것만 잘 피해도 절반은 성공인 것입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스스로 실천하는 만큼만 지킬 수 있는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하신 이 귀한 시간이 10년 뒤, 아니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설탕 대신 요거트를 준비하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부터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까지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헌신적인 신장에게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해줄 차례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줄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건강은 오직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위대한 진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 주스를 즐겨 드시는 친구분이나 신장이 약해 늘 걱정인 가족분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귀한 생명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고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구조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삶을 맞이하는 위대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와 소통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더 쉽고 정확한 자연 치유의 정보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행복한 노후를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